내년도가 이제 좀 과목이 많이 좀 변경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필기 1차 구사 시험 보는 건 이제 세 과목입니다. 예? 세 과목이. 근데 지금 소방법이 조금 변동이 있어요. 지금 변동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될 건지.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본법이 있어요. 소방에 관한 기본법.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이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법이 있고, 세 번째 법이 좀 이온물에 관한 법이에요. 이온물 안전관리법이. 네 번째가 소방시설 공사업법. 이렇게 지금 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두 법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변동사항이 없는데 여기에서 좀 이제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중점이 화재 예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방 시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분법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소방 기본법의 예방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방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이 지금 현재는 법만 나와 있어요. 법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올 하반기 좀 추이를 좀 보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야, 뭐 그냥 이름이 코딱지만하게 나와 있네. 그게 그 이름 코딱지만하게 나와 있는데 제 이름이 김진성이에요. 그 가수 진성이라고 있죠. 제 이름을 도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소송 걸어야 돼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방과 뭐가 있다? 관계가 있는 그런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 공무원. 근데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거거든. 국가 체제가 있어요. 국가. 이 국가 체제를 보면 뭐 행정도 있고, 그죠? 사법도 있고, 입법,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업을 공무원으로 갖는다는 게 도대체 공무원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거를 이제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입법기관에서 이제 그 법을 갖다가 제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헌법이 있어요. 헌법. 그래서 이제 모든 법은 이 헌법이 최고의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모든 법의 조상 같은 법이야. 이 헌법에 따라서 각 직렬의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경찰, 보건, 산업, 소방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중에 이제 뭐예요? 소방이라는 얘기죠. 소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소방. 네. 소방에 대한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방 관계법들이 다 뭐를 기본으로 해서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 관계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소멸,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를 갖다가 그 소라고 그래요. 사라질 소자야.
방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도록 막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사라지는 얘기지? 불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이 소방이에요. 아마 최근에 봤죠. 그 산림화재. 야, 그 북한은 있잖아. 땔감이 없어서 막 그거를 갖다 긁어다가 쓰니까 산이 민둥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뭐야? 야, 화가 난다고 그 불 지를 일이냐? 예? 이게 이제 저 화가 나서 불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지, 방화. 범죄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소방법이에요. 소방법, 관계법이야. 근데 이 소방관계법을 지켜야 할 국민들이 있어요. 예? 이 소방관계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어. 그치? 이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 거야? 행정. 근데 이제 우리 소방은 국가직이니까 그러니까 지방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아니고 중앙정부에 소속이 돼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뭐 행정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다 뭐 하는 거야? 행정하는 거예요, 행정.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하는 거냐? 이렇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이 소방에 대한 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봐야죠. 어? 가서 문 앞에 있으면 뭐해?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제화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공무를 할 때는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는 법에서 어떤 권한을 준 거예요. 이거를 입법부가, 즉 다시 말해 국회죠. 입법부가 이렇게 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법이 정하는 벌칙을 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법부도 결국은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 벌칙을 주는 거야. 마음대로 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벌칙을 이럴 때는 징역을 줘라. 이럴 때는 벌금을 줘라. 뭐 이럴 때는 금고를 줘라. 이때는 과태료를 줘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사법부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법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최대치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하 이러면은 최대가 1년이거든. 그러면 그 징역을 1년이라도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문가들을,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고, 알겠죠? 억울하면 소송을 해야지. 근데 사실 이제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참 거기에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야? 돈이 있는 놈이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치워받고 들어온 게 중국, 북한, 러시아. 러시아 국민이 뒤지든 말도 그거를 왜 싸워 가서, 그죠? 지금 러시아는 지금 100년 만에 이런 뭐예요? 뭐 100년 지금 몇 년도지? 2022년. 그러면은 그렇지. 한 뭐 7, 8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 근데 지도자가 막 헌법을 막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미친놈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친놈이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북한은 그냥 영구히 하잖아. 뒤질 때까지. 저쪽에 러시아, 일본도 지금 몇 번 지금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일본이 정치가 엄청 썩어 있거든. 일본은 자민당 아니면 거기 그
총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총리도 어떻게 돼? 들어갈 때는 나의 소신을, 정치적 소신을 어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 다 그냥 자민당 파니까 자기가 총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결국 아베한테 무릎 꿇고 그럼 뭐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어 있을 때도.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정치가 썩어 있으면은 그 나라 국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뭐냐. 20년 전의 월급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도 안 망하지. 그래도 안 망하지. 왜냐? 기축통화국가라서 안 망하는 거야. 네? 그리고 채권자가 국민이야, 대부분. 막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채를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도 국민이 한 70%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야, 돈 내! 이러지 않는 한 일본이 디폴트에 빠질 염려는 없어요. 그리고 IMF에 가가지고 손 벌릴 일은 없다고. 우리는 한번 벌렸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아니라고. 근데 저 옆에 또 중국도 있잖아. 얘들도 지금 헌법 몇 번 개정했어요. 영구히 헤쳐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도 다 이렇게 헌법을 갖다가 만지작거리잖아. 헌법을. 예? 그래야만이 그 이하 법들이 다 이제 단도리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투표를 쳐야 돼요. 국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민이 원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중임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국민 의사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들이 있는데 공무원이 그럼 하는 일이 뭐냐? 해당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세무직렬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혹시 또 세금 안 내고 막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무 부과하니까 그 세금을 부과하니까 돈 있으면서도 막 안 내고 그러잖아. 있는 놈이 더 안 내요. 그지? 그러다 보면은 막 쫓아가서 또 받아야 되잖아. 에?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소방은 이 행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소방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 뭣도 해야 돼요. 소방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 응? 그래서 가가지고 화재 진압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뭣도 하고, 구조도 하고, 또 구급도 해야 되고, 이러한 현장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장 활동을 하는 곳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아무래도 이제 경찰은 현장 활동을 해야 되겠죠. 누구 잡으러 다녀야 돼? 그렇지. 강도도 잡으러 다녀야 되고, 살인자도 잡으러 다녀야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어. 그지? 우리 소방은 화재 현장. 그 다음에 화재뿐만 아니라 뭐야? 재난이나 재해.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할 때, 구조구급이 필요할 때. 하다못해 또 뭐, 일반 국민들이 산악 등산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구조해야 되잖아. 응? 그 예전에도 그 봤죠. 여러분도 봤는지 모르겠네. 뉴스에 나오는데 태풍이 오다 보니까 엄청난 비의 양을 몰고 오잖아. 예? 그래가지고 막 범람이 돼가지고, 그지? 그래서 이제 대원이 이제 차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서 확인까지는 했지. 그런데 이제 확인했는데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 없어가지고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물의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그 후임자,
선임자하고. 근데 결국 급류에 그 휩쓸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여러분 태풍 불고 뭐 낙하물 떨어지고 그러면은 막 집에 있고 어디 가지 마세요. 근데 소방은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되잖아. 예? 그러면 그러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겠냐 그 말이야. 명예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체력적인 이런 부분.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매우 우수해야 된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이런 현장 활동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고 그러면 누구나 다 현장 아니야. 비율을 보면 행정이 한 70%예요. 행정이 한 70%가 되고 실제 이제 현장 대응 활동은 30%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만 전보 제한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여러분처럼 이제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가잖아.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디 현장을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5년인가 뭐 이래. 그러고 나서부터는 순환보직이 돼요. 이렇게 행정도 갔다가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 적성 따라서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정이 훨씬 더 많아요, 인원이. 알았지?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방직렬은 경찰과 같이 이렇게 이제 외근적 근무가 있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보다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조금 이제 혜택이라는 게 자동 승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직렬들은 승진하려면 막 시험 공부해가지고 밤새서 공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방은 시간이 되면 딱딱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자동 승진은 어디까지 되느냐 그러면 소방경에 그래서 소방경이면 주사입니다. 주사. 행정으로 얘기하면 주사. 네? 그래서 주사면은 6급. 응? 몇 급? 6급 주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7급보다 높아요. 7급이 주사보고. 그러니까 바로 어디 밑에? 사무관 밑에. 5급 사무관 바로 밑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왜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행정은 관계가 없지만, 그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현장 활동 쪽은 좀 뭐가 우선시 많이 돼요? 팀워크. 응? 팀워크. 요 최근에 그 강철부대 이런 거 봤죠? 이 또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이에요. 알겠죠?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간단해요. 그 해당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 에? 그래서 이제 뭐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어떤 민원.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어떤 민원을 갖다가 좀 해결해 주기도 하고. 알겠죠?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제 국가는 이제 중앙정부야.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방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 이거는 이제 국가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의 이제 최수반인데 누구로 돼 있어요? 뭐 대통령 뭐 이렇게 가지고 중앙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가 있는데 이 지방정부에 이제 광역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 가까이 있는 인천 같은 거 뭐라고 그러세요? 인천광역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어디를 일컫느냐 그러면 시도를 얘기하는 거야. 시도. 그다음에 기초단체는 시군구. 그러면 여기 시하고 여기 시가 한글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뭐 이러한 것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지방 정부가 있는데 소방사무는 원래 어느 나라든지 지방 사무예요. 이 소방에서 하는 거는 지방 사무라고. 일본도 지방직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이제 주정부라고 그러죠. 연방정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도 주정부 소속이에요. 소방직 공무원들은. 그래서 주마다 채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내년 1월 1일자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제 영어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이제 영어는 이제 이렇게 필기고사를 통해 가지고 평가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제 능력, 기준치만 되면은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사도 마찬가지. 국어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올해도 없었어요. 반면에 이제 좀 그 행정법이 좀 있어요. 행정법이.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왜냐면 이제 행정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행정을 하는 거니까 행정법이 좀 중요하긴 하지. 근데 여러분, 소방사 정도에서 행정법을 부르는 것은 난센스야. 요거는 좀 넌센스입니다. 통상 보면 이제 뭐 이제 한 7급 이상. 알겠죠? 그래서 이제 소방위 이상 정도에서는 행정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좀 넌센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소방사부터 그걸 보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지금. 이 소방청에 있는 사고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여튼 뭐 우리가 알고는 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직률도 아닌데 왜 행정법을 해야 돼 이런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국민을 향해서 뭐 이렇게 좀 지도를 할 수 있는 소방과 관련된 뭐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또 뭐 연관성 있는 법을 한다든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띄어져 나간 것들이 있어요. 뭐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이번에 화재조사도 띄어나가잖아.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도 띄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볼 수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하는 거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방은 지방사무에 해당이 된다. 근데 신분은 여러분 뭘로 돼 있어요? 국가직으로 돼 있어요. 신분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시도별로 편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있다 보면 그 대한민국 국민이 동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서울에 살면은 이렇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기 어디 그 전라북도 꼴짝에 가 있었어요. 서비스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많이 되지. 또 뭐 수도권과 지방이 비교가 되고. 이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또 이 소방력과 또 관계가 있어요. 특히 이제 소방력에서 인력, 채용 문제. 왜냐면 이제 전라북도 같은 이 지방 정부는 뭐 수입원이 없어요. 알았죠? 뭐 조선시대 때야 괜찮았겠지. 뭐 그때야 뭐 쌀농사 그러니까 밭농사, 논농사 이런 거 지면은 장땡이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지? 왜 서울로 다 몰려 있는 거예요? 4차 산업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이 되면 네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시대하고 미래 한 10년 시대는 또 확 다를 거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러니까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거기 이제 적응을 못하면은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일자리들이 또 그런 것들이 또 돈도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수도권에. 그래서 수도권이 뭐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관계라고 그러니까 소방과 관계가 있는 그런 법인데, 하나만 아니구나. 관계라는 건 벌써 뭐예요? 최소 단위가 둘이잖아. 에? 혼자 있으면서 관계 이러진 않잖아요. 에?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두 개가 돼야 관계란 말을 쓰죠. 응? 우리 집에서 부자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예? 그것도 혼자 있으면 관계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니까 부자 관계 이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5개가 있어요. 5개.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러니까 현재로는 오늘 시점으로는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조금 관망을 해봐야 돼.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응?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게 그러면 개론하고 소방학 개론하고 소방관계법 교육하고 행정법하고 이렇게 필기에서 3가지만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잖아. 그래서 제 견해예요. 이제는 학생들이 좀 교수 선택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좀 이렇게 아무래도 뭐 비전공자보다는 뭐예요? 전공을 한 교수를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소방학 개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뭐 그냥 개나 소나 다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 강의를 시작한 게 1991년도 태어났나 그때? 안 태어났지. 또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91년도부터 뭐 소방에 대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 이렇게 뭐 30년을 넘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 그냥 달관이 된 거죠, 그냥. 뭐 다른 건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학원도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있는 학원이 있어요. 한국소방사관학원이라고 들어봤어? 그거를 이제 최초에 설립을 했었어요. 한국소방사관학원을. 근데 그 당시 설립할 때는 제가 돈이 없었어요. 학원 하다가 다 말아먹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원 그만하자. 그때는 이제 자격증 학원을 했어요. 소방기술. 소방기술 쪽 기술계학원. 그거를 했었는데 뭐 힘들고 이제 이제 그만하자 이랬는데 또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돈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소방은 모르겠는데 미래지향적으로서 소방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니 자기가 돈을 댈 테니까 당신은 강의를 해라. 그래서 동업적 개념, 주식회사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 신설동에 이제 처음에 설립했던 그 빌딩이 대통령 무슨 빌딩인데? 하여튼 이번에 대통령 대선 때 후보로 나온 놈이 있어요. 기호 13번인가? 맨 끝에서 2번째인가? 젊은 친구 있었지? 이경이라고. 투표 안 했냐? 이경이라고 있어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했던 그 출신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놈이 운영하는 그 빌딩이었어요. 거기 그 웃겨. 또 거기 들어가면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막 저기 뭐야 백두산도 보이고 무궁화도 막 그려져 있고 그래. 네? 아주 뭐 난 놈은 난 놈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엄청 많아요. 젊은 놈인데 지금 아마 한 40, 한 대여섯밖에 안 됐을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설립을 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이 그 돈을 이렇게 댄 놈들의 이제 그 모기업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휘청휘청 하다가 그러니까 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그쪽에서 뭐 중국에다가 뭐 70억인가 얼마를 뭐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냥 뭐 멍청한 투자를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중국을 뭐 믿고 가서 투자하냐.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맥도날드 뭐 이거 다 빼면 그거 그래서 뭐 그거 이제 뭐 시설비 뭐 이렇게 월세 이런 거는 이제 뭐 거의 포기하니까 뭐 그냥 관계가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 어떻게 해 거기 어? 공장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러시아는 절대 이제 투자 안 합니다 사람들이. 어? 그거를 이제 중국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는구나. 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는 40년 전으로 후퇴해버렸습니다. 지도자 한 명 때문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어요. 왕따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소방을 꽤 오래 강의를 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좀 시험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문항수가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20문항 했는데 과목이 3과목밖에 안 되는데 그죠? 최소한 뭐예요? 과목당 30문항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죠? 지금은 이제 그 100문항을 봤거든요. 여러분이 5개 과목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럼 100문항에 비슷하게 맞춰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 이제 원래 30문항 이상이라고 그러면 33문항이 될 소지가 높아요. 그래서 하나당 몇 점씩이야? 3점씩에다가 플러스 1점. 그래가지고 그러면 100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순위고사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굉장히 좀 전보다는 좀 더 이제 법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요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뭐 학생이 많고 적고 뭐 그런 걸 따지진 않아요. 응?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왔어? 뭐 내 얼굴 보고 왔으니까 뭐 어찌 됐든지 간에 합격을 시켜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이지. 뭐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뭐 그런 건 이제 벌써 해탈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여기 뭐냐 설명회 할 때도 좀 가지도 않아요. 뭐 합격하고 싶으면 오겠지 뭐 이러고 안 가요. 해달라고 그래도 뭐 아니 뭐 알아서 뭐 니들이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원래 교수가 뭐 설명회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설명회는 다 그냥 이 주최 측에서 하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이제 현혹시키려고 막 합격하는 친구들 있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 최근에 합격을 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좀 현실감 있게 많이 다가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은 좀 조금 난이도는 좀 상승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차피, 이 또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좀 만만치는 않아요. 이 법이.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렵게 낼 수도 있고, 쉽게 낼 수도 있고, 그래. 응?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갔을 때, 이 자연계열 말고, 이공계 말고, 이과나 공학계열 말고, 인문계열에서 제일 머리 좋은 놈들이 가는 데가 어디야? 법대잖아. 법대 가면 맨 법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 좋은 놈들이 다니는 게 법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방을 잘 모르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국어 읽듯이 그냥 읽어가 버려요. 뭔 뜻인지를 몰라. 예? 그래서 이제 좀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법을 전공한 놈은 또 소방이라고 하는 이게 좀 또 소방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소방에 관한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걸 또 몰라. 법의 뭐 체계라든가 구조 이런 건 잘 아는데. 반면에 이제 또 이 소방에서 이제 이렇게 좀 잔뼈가 굵은 사람은 소방은 잘하겠는데 이 법의 또 구조 체계를 잘 몰라. 이게 이제 각각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무식한 놈은 야 법은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야. 모든 공부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또 오픈북도 아니잖아. 시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원초적이고 원시적이고 미련한 방식이에요. 미국은 오픈북 시험을 봐요. 지가 공부했으면 그 책 그거 알아서 다 찾아가지고 답 쓰겠지. 대신에 시간을 짧게 줘요. 문항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찾아보지 않고 답을 막 쓸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한두 개 정도가 막히겠죠. 이게 몇 페이지 정도 있는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게 실용적인 건지, 응? 머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글씨로 써서 제출을 해라. 이게 맞는 건지. 근데 하여튼 우리는 후자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응? 그러니까 뭐 저게 맞냐, 이게 맞냐 그런 건 없어요. 응? 이해했으면 좀 더 암기하는 게 쉬워요. 근데 또 이제 암기하는 것도 약간 기법이 좀 있어요. 암기하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다 써가지고 암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을 머리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다 많은 거를 누구나 똑같아.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걸 잘하는 거야.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게 이거야. 이거를 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머리에다 집어넣어. 그러고서 많이 읽어봐. 그러면은 스토리화가 돼요. 이거를 쭉 설명을 할 수 있어, 지가. 이래 접속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걸 막 연결을 해서 말을 이렇게 쭉 이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개론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렇게 공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도 여러분 방식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공식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래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많은 공식들을 접했잖아, 지금까지. 근데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법칙을 얘기를 할 때 어떠한 성분들을 이렇게 제1의 성분, 제2의 성분, 제3의 성분, 4의 성분 이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해에 대한 각 성분들이 비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반비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있지. 실험치에서 나왔어요.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수치로 나온 거를 어떻게 여러분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암기 숙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많이 보면 결국은 여러분 암기는 됩니다.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시험장에 가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정오형이 많아요. 옳은 것은,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래서 정오형 스타일이 많아요. 정오형. 이렇게. 대신에 이제 요즘에 이제 추세가 그거예요.
시간을 수험자들한테 시간을 걸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지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짧아, 길어? 길어. 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을 하려니까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을 많이 하면 답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문이 길어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공부의 전체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이렇게 긴 거를 갖다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축소화해서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연결지어서 본인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든 공부의 공통점이야. 그게. 그럼 되는 거야. 대신에 우리 사람들은 또 아무리 알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 잊어버린다고, 그걸. 기억에서. 그래서 잊어버린만 하면 또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복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양이 요만큼 되는데 나중에 가면 막 늘어나요. 진짜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은 그렇게 오래 공부를 했는데도 효율적 공부가 안 돼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야. 더더군다나 시험 일자가 더 다가오면. 그러니까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시간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거든, 마음이. 아, 이제 내가 이제 곧 이제 구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근데 어떻게 된 게 거꾸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건 이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야 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좀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도 뭐 내가 나이는 제일 많으니까 이해는 좀 잘 시켜주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소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 자,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가지고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주는 것은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명제는 시험 전까지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교수들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게 없으니까 좀 단순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은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 근데 꼭 시험은 간단하고 단순한 것만을 출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응? 사고력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좀 보면 좀 이렇게 이제 법이 이렇게 어려웠다. 그럼 여러분들이 땡 잡는 거야. 근데 법이 쉬웠다. 그거 다 똑같아. 저 교수한테 배우나 나한테 배우나 뭐 다 똑같아요. 그거 차이가 없어요. 변별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시험이 어렵네. 예전에 이제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평상시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든가 이러면은 점수가 그래도 한 90점 정도로 나오는 친구야. 근데 실제 이제 시험장에서 딱 하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80점 맞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시험 보면서. 나만 이런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고 척 나와보니까, 수험자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모두 다 하는 얘기가, 법규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럼 내가 잘 본 거구나. 그나마.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보고 뭐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직 발표도 전이에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교수님, 저는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야. 왜? 그랬더니 제가 80점을 맞았는데요.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80점이면은 엄청 잘 맞은 것 같아. 응? 그래서 뭐 진짜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은 단순하게 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이 법이라는 게 또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법 철학도 있잖아요. 법 철학도 있잖아. 다 그 이게 그래도 머리 좀 있는 놈들이 다 이렇게 법 생각하고 그런 거죠. 항상 법을 할 때 국민을 생각하고 이 지켜야 할 사람을 생각을 해서 법을 제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그 너희들이 이제 이런 얘기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면은 조금 이제 왜냐면 이제 끝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정부가 제일 그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그 문정부 소속에 있는 이 후보라는 사람이 득을 못 본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또 다주택자도 아니고 또는 뭐 강남에 뭐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근데 이제 법이 이게 웃기는 거야. 법이 그 내세우는 거는 항상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걸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의 목적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예? 근데 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힘들게 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고군동소를 막론하고 딱 정해져 있는 논리성이에요. 왜? 법으로 임대인을 옥죄잖아. 어? 그러면 그 임대인이 입은 피해가 누구한테 전달이 돼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거든. 이 정부 이전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법은 진짜 신중하게 제정을 하고, 제정을 할 때는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논리야. 옛날에는 막 그 이렇게 계약이라는 게 월세 이런 게 전세 이런 게 막 전부 3개월만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논리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아, 예. 그러니까 막 임차 받을 사람하고 임대 해줄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3개월, 6개월, 1개월도 막 하고 그래. 아무래도 1개월 하면 어떻게 받겠어, 임대인이. 이렇게 좀 한 1년 정도 하면 제가 뭐 이 정도 받겠는데 이게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조금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하에 이렇게, 원래 그 계약이라는 거 합의하에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도시화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일부 임대인 측에서 좀 횡포가 있었겠지.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거를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1년씩, 그러니까 은연중에 통상 계약을 하면 그냥 시장 논리가 1년씩 이렇게 계약하던 거를 처음으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다가 명시를 했어. 몇 년으로? 2년. 에? 그랬더니 자, 오늘부터 시행이야. 근데 어제까지는 1년 계약을 했잖아.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2년을 해야 되는 거야. 법이 그런 거니까.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2년을 계약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될 거 아니야. 에? 그러면 이제 1년이 되고 임대인은 1년 후면은 얼마 정도를 이렇게 좀 올려받고 이걸 좀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법이 2년을 계약하라는 거야. 그러면 임대인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임대인은 절대 손해볼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 1년이면 제가 1억에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2년이네? 그래서 1억 4천을 부득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 사람은 1년만 있었으면 한 1억이면 가지고, 그럼 내가 모자란 거 뭐 한 500만 원 해서 또 1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2년치를 한꺼번에 요구를 하니까 임차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거를 그 미묘한 거를 이 정부가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뭐라고 건드렸어요? 또 미명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임차인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정부가 돈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2년을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가 2년을 더 살고 싶다 그러면은 선택권을 줘라 이렇게 법이 명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4년이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이제 또 이 정부가 뭐만 하라는 거야. 5%만 해라. 올리기를 5%만 해라. 그러니까 이제 막 별짓거리 다 하는 거죠. 나 살 테니까. 다 모든 법은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런 거야. 나 살 테니까 이제 나가세요. 예? 그래가지고 전에 있는 돈을 들고 이렇게 나가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직장 가까운 데 못 있고 어디로? 서울의 외곽으로 빠지든지. 그 돈도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경기도로 가야죠. 과연 이런 것이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죽이는 법인 거지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이 법이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면 꼭 여러분들이 관창 들고 무슨 뭐 계속 소방 활동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이 중에는 이제 청에 가서도 근무를 하고 그러면 청에 가서 근무를 하면 실질적인 법을 지금 소방관계법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루게 돼요. 발의를 하죠. 발의.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발의를 입법기관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발의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도 법을 발의를 해요. 다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심사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법기관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법으로 제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의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는 뭐가 있느냐? 애고라는 게 또 있어. 우리가 이렇게 입법을 할 거다. 그래서 국민에게 알린다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받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선거를 언제 했지? 하도 잘 뽑아줘가지고 여러분이나 나나 하도 잘 뽑아줘가지고 현재에 있는 제일 이제 뭐 아직까지 여당이니까 제일 여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180석이에요. 180석이 넘지. 이렇게 되면 헌법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의 당에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다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뭐 3법 개정 이런 악법으로 가고 이렇게 순서가 갔던 것들이 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된 거예요. 우리가 뽑아준 거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나는 그런 거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서울이 다 파래.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지금 현 여당의 당정만 가지고 그냥 출마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도 됐어요. 격리사원도 됐잖아. 어? 지방에서 격리사원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이제 투표권도 잘 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에 가서 법을 이렇게 또 이제 발의도 하고 이러니까 잘해야 돼요. 가서 보면 법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게 있거든. 꼭 우리 법만 보면 안 돼요. 다른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과 우리 소방법이 관계가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그때 제때 개정을 시켜줘야 돼. 그걸 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개정 없이. 어? 지금 뭐 이렇게 건축법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두 번째 법은 개정이 됐는데 나머지 법들은 담당자가 뭐 그냥 개정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일을 잘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데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모르니까. 이건 큰 문제죠. 두 번째는 알면서 안 하는 거야. 어? 너는
몰라서 안 하는 거고 알면서 안 하는 거고 물론 다 둘이 안 좋죠. 그러면 모르면서 안 하는 것이 더 내가 보기에는 나쁘다고 생각해. 모르면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모르면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모르면은 구급을 하든 구조를 하든 여기가 있어야지. 아시겠어요? 법도 모르면서 왜 거기 앉아 있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소방청에 오면은 뭐가 잘 되겠어? 군대 갔다 왔지? 에? 같은 대일에도 소령 진급이 저기 뭐 대대급이 잘 돼요. 저기 뭐야 여단이나 사단 이런 데 쪽에서 더 잘 돼요. 사단 같은 데 잘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사단적인 후광을 받고 있는데 그지? 저기 그 대대는 언제 될지도 모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청에 올라오면은 그냥 이렇게 진급. 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급을 하잖아. 반드시 자리 이동이 있어요. 에? 뭐 이제 그런 식의 공부를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법을 공무원은 법을 모르면 안 돼. 응? 자,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 소방교 승진 시험을 봐요. 소방관계법 2개인가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많아. 그냥 가서 공부도 안 했는데 가서 시험 봐가지고 시험 성적으로 그냥 교가 된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채용이 됐잖아. 그럼 이제 최초에 뭐를 하게 되냐면 신임자 교육이라는 걸 해요. 신임자 교육. 그러면 불보듯 뻔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시키겠어요? 법. 실내 교육은 대부분이 뭐겠어요? 법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올해도 그렇고 그 구급직은 소방관계법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갔는데 신임자 교육 받는데 맨 법 얘기가 나오니까 미쳐버리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배치할 때도 그런 신임자 교육 성적 순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채용될 때의 성적은 반영을 안 해요. 알았죠? 그거는 이제 뭐 채용할 때 뿐이고, 그건 반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임자 교육 때부터, 그게 여러분 군대 장교나 하사관처럼 자력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퇴직할 때까지,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따라다녀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평생을 법을 해야 되니까, 좀 제발 부탁인데, 법은 의외로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접목을 못 해봤고, 그래서 그런 거지. 들어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야, 법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거 큰 문제죠. 법이 가장 뭐 해야 돼요? 공평해야 되잖아.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법과 법 가운데서 이렇게 또 공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왜 공평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상에서 제일 요구가 되는 게 지금 이제 뭐냐면 계속 부르짖죠.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공정. 공정한 사회. 여러분이 시험 보는 공무원을 대부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그나마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봤죠?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공사에다가 집어 넣고 넣었다 뺐다 뭐 넣었니 뭐 말았니 그러죠. 물론 국회의원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물론 맞을 거야. 한계가 없을 거야. 한계 없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알아서 긴다는 얘기 있죠. 군대 가면 알아서 갖다가 꽂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지금 뭐 이 대장동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야 어떻게 퇴직금이 50억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완전 뇌물이죠. 뭐를 하는데 퇴직금이 50억이야. 이제 우리 공무원이 그나마도 좀 공정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을 막 그렇게 넣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컴퓨터가 채점해 주잖아요. 딱 돌려가지고 순위별로 쫙 나오는데 점수 탁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좀 이렇게 승진을 할 때도 조금 이제 우리 소방직이나 경찰직은 조금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시간 되면 올라가니까. 다른 직렬은 그거 없어요. 예? 뭐 잘 파리처럼 비비든지 아니면은 시험을 잘 보든지 뭐 둘 중에 양단간의 태길이지. 예? 그래서 뭐 하여튼 간에 조금 뭐 여러분들이 좀 그 이해적인 그런 이제 공부를 좀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공부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이렇게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예? 꾸준히 하시면 되고 사실 뭐 이게 이제 그 뭐 워낙 과목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몇 개월 과정이에요? 13개월. 아니 지금 요게 한 달이냐? 한 달? 그래. 좀 쉬었다가 좀 하도록 할게요. 예?